개파졸개들! 대구의 거물 홍준표가 같은 당 의원 면전에 쌍욕에 가까운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반도체 4,700조를 호남의 통째로 빼앗기고 뒤통수 맞은 추경호,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왜 목숨 걸고 폭주하는지 그 충격의 현장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단군 이래 최고의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 이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AI 대전환 시대,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 요 두 가지를 이룩하기 위해서 삼성과 SK 등이 4,700조. 4,70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 4,700조. 안 간다. 4,700조. 4,700조.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원을 현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자리에서 굉장히 이거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민의 대표 대통령. 예. 기업인들에게 90도 인사를 한. 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네. 와, 거기가 지금 어떻게 결정된 건지 너무 궁금한 거 지금 너무 많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우리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을 또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좀. 그럼 와, 소름 돋는다. 이거 장면 처음 보네요, 진짜. 회장들이 죽을 맛이야.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일단 좀 소소한 얘기인데 이것도 큰 메시지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결정된 거고 혹시 사전에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서 뭐 같이 좀 손을 잡고 이렇게 뭐 올린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어요. 네. 그럴 때 좀 서로 인사를 좀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걸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네. 나는 큰절을 하고 싶은데? 라고 말을 하셨어요. 기업인한테? 네네, 내가 큰절 하고 싶은데서, 그 큰절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네. 요 정도만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그 정도 마음이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체육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국토 균형 발전과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간적인 일이잖아요. 네. 시간적으로 이제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어떤 AI 그렇습니다. 산업, 이거를 교차해서 만들어 가는데, 뭐가 꽁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그러니까 알이 먼저나 닭이 먼저냐 할 수도 있어요. AI를 먼저 해야 국토 균형 발전을 하지. 국토 균형, 이거를 한꺼번에 응축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숫자가 1조에 0이 몇 개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숫자에 밝으시니까. 저 출처 박지 않은데. 12개 들어가더라고요. 1조에 12개가 들어가요. 0이 12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네.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언론인들한테 조금 죄송한 게 뭐냐면 계속 숫자를 물어보셨어요. 알려달라고, 네. 근데 말할 수 없으니까 입을 닫다 보니 약간은 좀 예측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가 900조였고 최고가 2000조였는데 제가 농담으로 다 틀렸다. 나중에 좀 창피할 거다. 이렇게 농담으로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언론인들도 짐작을 했지만 이 숫자는 네. 상상을 못한 숫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AI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규모의 경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좁은 어떤 뭐 지역끼리, 사람끼리, 기업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실리콘밸리랑 경쟁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뭐 TSMC, PSMC랑 네네. 경쟁해야 되고 이게 전 세계적인 단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이 시시하게 더 팍팍 이런 표현 자주 쓰시거든요. 그걸로는 경쟁 안 된다. 그걸로 무슨 뭐 세상이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이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 건 사실은 기업이 그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고마우냐? 나머지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에 있는 뭐 규제라던가 내지 뭐 인프라. 행정적인 부분, 인프라 이거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서로 믿으니까 그 큰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 대한 감사라고 와. 할 수 있겠죠. 네네. 와.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가 없으면은 쉽게 결정. 결정 못하지.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네. 와. 근데 이제 이게 투자 계획 발표였는데 이게 좀 임기 내에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기 끝나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는 또 진짜로 하는 건지 이런 이제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일단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일테면 말로만 하다가 이런 계획이 있다로 끝날 일은 아닌 겁니다. 첫째, 가장 용인에서 지금 진행되고 네.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네. 경우는 기업이 직접 발표도 했잖아요. 확 당겨버리겠다. 네, 속도를 엄청 낸다고 속도를 하던데요. 내겠다라고 네. 말했고 네. 이게 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 기회가 더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령 지금 서남권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이 돼서 뭐 5조에서 20조 정도 사이에 여력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행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간 것도 크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뭔가 준비만 되면은 다른 곳에서조차도 동시다발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걸 막연하게 뭐 100년 대계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이 되게 중요한 세계와의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속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결실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네. 임기 내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임기 내에 결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 전체 다 결실을 다 맺는다라기보다 임기 내부터도 결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임기 내. 네. 야, 너 축구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야. 네. 임기 내야. 이게 핵심이야. 전체가 제가 전부 다 완성이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 네. 좀 과장 좀 하죠. 네. 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을 네, 거다. 점점점 눈에 보이는 증가와 그 변화는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와. 진짜 되네. 저희가 이 관련해 가지고는 다룰 내용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예. 뭐 기술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목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를 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무슨 뭐 외국인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좋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원래 좋으면 더 비난하잖아.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저희가 일부만 영상으로 좀 추려봤거든요. 네. 우리 대변인님께서 좀 잘 봐주시고 요거를 팩트로 좀 바로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가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입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고 지역 차별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과 과정은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국가 균열 발전에 가깝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인데 뭐 기업을 비틀어 가지고 호남으로 보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고 지역 차별이고 뭐 그렇다는 건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요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리 비튼다고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당연하죠. 당신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좀 재밌는 말을 해서 검색어에 올라간 말이 조족지혈이라는 게 조족지혈. 검색어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누적된 다른 지역의 투자들을 다 합쳐본다면 요건 세 발의 비다. 이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막 IMF 때문에 저희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네. 나를 이 중요한 시기에
쓰기 위해서 운명이 좀 더디 나에게 기회를 준 모양이다라는 말씀이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네네. 저는 호남에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지대를 지출해서 이런 파운드리 공장이라든가 그 펩 시설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과밀하고 비싼 도쿄나 홍콩 같은데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눈여겨 보잖아요. 네. 뭐 가령 뭐 베트남이라도 아직 좀 더 여유가 있는 공간들을 보는 이유는 왜예요? 거기서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지대 구입이라던가 네, 이런 그죠. 부분에서 네. 투자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네. 되려 이 도적지혈로 지금까지 조금은 외면당했던 게 어쩌면 여기여야만 하는 지금 필연적 이유가 되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용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지 마련도 쉽지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워낙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미 호남에서 많은 준비가 그렇더라고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전기 문제 해결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돼서 나름의 재정도 준비되어 네. 있고. 소위 말하는 총알도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라서 최적지야, 최적지. 이 조건을 마련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나왔던 분들 조금 이름을 다 기억해 놨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공지를 하고 왔는데 오늘 서남권에 가셨잖아요. 곧 있으면 충청권에 직접 가시거든요. 누가요? 대통령께서. 아, 네. 그래서 이 발표를 좀 세부 사항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남권도 가게 될 거예요. 네. 오늘 그 아까 봤던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오나 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적극적인 또 지원 의사와 또 나름대로의 그런 통합 의사 그리고 행정적인 여지를 보여주면 1차거든요. 숫자가 좀 안 맞을 거예요. 4,700조 네네네. 정도인데 왜 아직 이 정부 발표가 다 4,700조에 닿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여지가 있고요. 아. 2차, 3차도 남아 있고요. 지방 정부와 여러 가지 협조가 협조가 잘 되면. 잘 되고 그렇지. 오시나 안 오시나 보고 아니, 그 약간 네. 약간 농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아니, 당연히 협조가 잘 돼야 맞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네. 더 마련하고 더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지금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최적지야. 부지, 그렇죠. 에너지. 그리고 이제 물인데, 예. 조선일보는 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호남에는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쳤어요. 조선일보가.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수재원 공사 사장이 네. 이걸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 네. 그거를 우리 또 조선일보에게 한번 바쳐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남권에 확보하고 있는 댐 중에서 현재 여유량하고 일부 조정량을 하면 4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 예, 현재 상태로 저희 수자원공사만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그리고 타 기관, 그러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댐, 그리고 발전용 댐, 그리고 농업용 댐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30만 톤 이상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수 제용만 해도 광주 그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후부하고 협의해서 댐 증고를 일부 하면 또 추가 여유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남권의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확실히 해결할 테니 용수 문제는 걱정을 하시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네. 요거 짜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즉흥적으로 발언권 기회 받고 즉흥적으로 나온 겁니다. 네. 요거는 뭐 사실 뭐 부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구현할 거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이거 좀 흠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 경제 6.29 선언 아니냐라는 지금 커뮤니티에 말이 돌고 있고, 그 6.29 선언으로 완전히 민주화가 바뀌었던 것처럼 네. 요번 이 발표로 인해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든가 미래가 바뀔 것 같은 정말 아주 중요한 퀀텀 모먼트다라고 네.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 논리로서 이제 요거 제가 비서실장 말을 조금 인용을 할게요. 사실은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긴 했습니다만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좀 반대하고 싶고 네. 한편으로는 좀 발목 잡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좀 수자원공사 사장의 말을 그렇습니다.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과도한 비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도한 비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네. SNS를 하나 올렸어요. 네, 그거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뭐 존재하는 현상이니까 요거는 조금 말씀을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그거 있었어.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청와대가 입장을 냈거든요. 네. 예. 요거는 그래도 또 어렵게 나와 주셨으니까 우리 수석 대변인님의 말씀으로 한번 또 다시 그 공지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 다 써서 봤어요. 네. 사실 저 말씀을 여러 번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네. 처음 하신 말씀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고 그래서 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건데 처음에는 그날 워낙에 내일 발표할 우리 입장에서는 내일 아직은 모든 게 다 비밀에 있고 그렇죠. 언론에서는 숫자도 못 맞추고 있었던 네. 이 상황이었지만 내일 발표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김빼기 기사들도 꽤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오해가 있을 만한.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또 모 언론의 기사를 하나 대통령께서 걸어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요 글을 올리고 나머지 6개를 거의 관련된 걸로 맞아요. 올렸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좀 마음 아프지만 그 함께 모든 한 방향을 봤던 분들 사이에 오해가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아요. 상징적인 말이다 보니까 상징은 또 한편으로는 또 해석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둘러서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저로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일 이게 뚜껑이 열리면 완전 다른 얘기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텐데 뚜껑을 열기 전이라 아직 개봉은 못 하겠고 네. 이제 설명은 잘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곧 있게 될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니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직접 공지를 내게 된 거죠. 네. 네. 그 공지 내실 때는 대통령과 소통 후에 내시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그 소통을 그 약간 업무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네, 뭐냐면 당연히 소통을 하긴 합니다만 네. 그 대답이 없을 때도 있으시죠. 네, 근데 그럴 땐 보통 오케이라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번 사안은? 당연하죠. 이거는 저 청와대 대변인은 제가 네. 의원 시절이나 혹은 작가 시절하고 달라서 네. 이런 게 말 그대로 대통령의 허락 없이 불가능합니다. 입장을 낼 수 없다. 그럼요. 그럼 저 여기 못 있어요. 됐다. 네네네. 됐어. 깔끔합니다. 근데 그 지금 뭐 내부 갈등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상황인 거는 뭐 모를 수도 없고 당연히 아실 텐데 그거를 좀 지금 청와대에서는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가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한번 썼어요. 네. 그래도 그 말도 또 약간 오해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네. 농담으로 안나카르이나 얘기하면서 첫 문장이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갖가지 이유로 불행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한번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건 전 지지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지지율이 잘 될 때도 갖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때도 갖가지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뭐 그렇죠. 네. 근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유심히 듣고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들은 취사 선택해서 듣고 요걸 것 같아라고 하나의 판단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해결 방법은 저희가 명확하게 선택을 해서 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저희는 민생 경제였던 거예요. 네. 그래도 이 복잡다단한 와중에서 일하는 정부로서 일을 잘해 나가서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조금 다친 마음도 다시 열고 그리고 또 화난 마음도 다시 달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하는 말이잖아요. 본업 존잘. 본업을 잘해서 결국은 우리는 뚜벅뚜벅 조금 늦은 걸음이지만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이번 주 내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요. 4번 임석 행사를 하고 4번 그 자리에 가서 같은 주제를 4번 반복하는 한번 사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만큼 진심으로 아주 우리가 처음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준비한 거였지만 구체적인 단계를 준비하는 것, 기업하고 조율하고 이런 문제들도 6개월이 반년 넘은 프로젝트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민국의 명운과 정말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오해를 불식할 정말 단초가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막 전직 대통령 막 혐오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좀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막 혐오하고 막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제 오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까 그 박지원 의원님이 그 이후에 좀 기류가 많이 달라질 거다. 이 갈등 수습의 첫 단추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 오늘 제가 좀 숙면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욱 앵커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서로 네. 그걸 혹여라도 네. 저는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최근에 아주 어린 세대들 보면은 좀 우리가 약간은 놓쳤던 부분이 너무나 그 낮은 자세를 즐겨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욕 해도 돼 라고 하셨었잖아요. 나에 대해서 뭐 네, 대통령 욕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비거라도 내가 먹고.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가지시다 보니 제가 좀 가끔 놀랄 때 보면은 너무 어린 친구들이 의미도 모르고 가끔 멸칭어를 그건 쓸 심각한 때가 거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일테면 여러 가지로 독이 될 수 있는 말은 전직을 떠나서 네. 누구에게도 써선 아유, 안 되는 당연하네. 말이다라는 걸 먼저 너무 말씀을 당연한 꼭 드리고 말씀이죠. 싶고 네. 그리고 그런 멸칭어에 엄청난 상처가 패이신 분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네. 당신이 오죽하면 그 입을 얘기를 하면서 웃을 때도 있거든요. 뭐 이런 멸칭 있잖아. 네.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상처가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뭐 상처들도 있고 뭐 어떤 갈등들도 있겠지만 매우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소되는 아주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저는 이 두 분이 만나서 뭐 민주진영 내에 가야 할 길도 얘기하지만 저는 대통령으로서 두 분 다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360일 넘었는데 그 와중에 중동 전쟁이 100일이 넘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기억나시죠? 작년 내내 전반기에는 미국 관세랑 싸우고 맞아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랑 싸우고 녹록치가 않습니다. 맞아, 이 맞아. 녹록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는 두 분이 경험과 그리고 또 한편 성찰을 나누는 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놀랍네요. 지금 이분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방패막이로 사고하는 것 같은데요, 출마를. 야. 근데 그때 이제 영장 기각되면서 아마 뭐 구속영장? 자신감이 좀 붙은 것 같고 뭐 네. 이대로 그냥 유야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고 뭐 그동안에도 대구시장 뭐 나온다라는 썰은 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좀 빠르게 좀 치고 나간 거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패막이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좀 그런 방어하는 의도가 있어 방패막이로 출마를 강행하는데 대구 시민들이 어떤 선택? 진짜 대구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집단지성을 발휘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구가 대한민국의 섬처럼 고립돼선 안 돼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의 당일 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게 범죄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미 이제 기소로 판가름이 나겠지만 이건 부적절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정치인으로서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 있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대구 시민들이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는 네. 생각이 근데 듭니다. 출마 선언을 지금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르게 지금 치고 나온 그렇죠. 건데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인지도 높이려고 그런 건 아닐 거고 아마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어질 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핑계거리 하나를 그렇죠.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저런 좀 비열한 이런 행동들을 이어가는 것 같고 하여튼 정말 국민들께서 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이 내란의 밤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규명하고 특히나 국민의힘 안에서 있었던 부분들 뭐 선거에 대한 거나 또 내란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건 시효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끝까지 저는 추궁해서 책임 물리는 쪽으로 우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출석 사유를 만들기 위한 술수 아닙니까? 술수죠. 네, 이게. 전략이죠. 나 이거 뭐 선거운동. 네, 정치 대구에 탄압이야, 가가지고 이렇게. 정치 탄압이야. 나 대구 가서 선거운동 해야 돼. 뭐 누구 만나야 돼. 미팅 계획 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 이렇게 되면 뭐 그냥 유야무야 실종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다. 근데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게. 근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못하도록 특히 내란과 관련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단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반민특위의 그 교훈을 제대로 알고 우리 대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자라는 게 작년 이맘때 9월였습니다. 근데 그때와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유야무야 될 거라면 그 돈 쳐들여가지고 왜 우리가 특검을 한 건가? 쳐들여. 아, 죄송합니다. 이거가 너무 격앙돼가지고 화가 나시니까. 이렇게 왜 우리 국민 피 같은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되냐? 이 돈을 왜 여기다 써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리고 2차 특검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되면 또 3차 특검 해야 되겠나? 그 돈 또 써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겁니다.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예? 저는요 돈도 돈인데 제가 아까 초반에 좀 분노가 나는 이유가 오늘 완전 분노 아니 폭발이야. 정말 그때도 신인규. 아니 시청자분들의 마음으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아니 이게 뭐 돈 들여서 돈 아까운 것도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오히려 이게 추경호 등등등 이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면죄부를 주게 되면은요, 그 다음이 문제인 게 아까 반민특위 얘기했잖아요. 반민특위 실패하고 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퇴행되고 더 망가지잖아요. 반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더 치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제일 더 문제라는 떳떳해지고 거예요. 맞습니다. 과거보다 목을 한 3cm는 더 치켜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꼴을 미리 예상하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고 아니 우리가 반민특위 얘기도 여기서 몇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또 안 돼. 그럼 대한민국은 그 반민특위의 역설적 어두운 교훈을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건가? 이제 그런 자괴감과 절망감 속에서 이 좀 분노감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반동이 되는 거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지금 화가 나는 부분인 그렇죠. 겁니다, 사실은. 예.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언을 했었죠. 12월 4일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사이 윤석열이 직접 전화해서 지금 의결 정족수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깨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윤석열이가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10시 30분에서 10시 40분 사이 대체 윤석열이가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던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저의 핵심 궁금증이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지. 진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네. 그런데 그 부근에 12월 4일 10시 45분 국회 본회의장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바로 신동욱인데요. 신동욱이 누구냐?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일을 하는 원내 수석 대변인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실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 네. 그런데 국회에는 떡하니 있잖아. 계속 안에 있었어. 그런데 이 본회의장 바로 옆에 추경호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어. 그러니까 신동욱이가 카운팅해가지고 숫자세로 들어온 거죠. 추경호한테 보고했던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당시 비슷한 시각에 있었던 의원들이 신성범, 박수민, 주진우 의원 이런 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다 투표에 참여했거든요. 네. 근데 신동욱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는 거죠. 신동욱이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라 원내 수석 대변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경호와 소통하는 사람, 그렇죠. 함께 호흡하는 사람인 네. 거야. 근데 하필이면 바로 옆에 추경호 있었고, 네. 이 사람은 표결에 참석 안 했고, 안 했고. 근데 45분 봤더니 있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그러면 재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윤석열이 10시 30분에 계엄 선포를 합니다. 그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도 난리가 났더라고. 이번에 이게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그 텔레그램을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이걸 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도 난리가 난 거야. 야, 우리 본회의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계엄은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지도부가 빨리 나서서 이거 진화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빨리 국회 가가지고 이거 빨리 중단시켜야 됩니다. 난리 났어.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기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맞습니다. 추경호. 네, 전혀 얘기를 동작 안 해. 하더라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의총 장소를 고지를 하는데 5번을 바꿔. 네. 그렇죠. 계속 혼선을 줘.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0시 29분과 38분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해서 표결 시간 좀 늦춰달라고 얘기를 해. 네. 이 딱딱 맞아떨어지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이 추경호 큰일 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지금까지 계속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전에 개헌 몰랐다. 개헌 발동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났어. 그럼 윤회 입장에서 돌아가 봐. 국회를 지금 해산시키는 전체 공작 과정에서 자당 의원 중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황의 정보 보고를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이상하지. 거 아닙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다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 그러니까. 한동훈의 기회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은 지키면서 누군가에는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란의 공동 정범 가운데 국힘 의원들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핵심이기 때문에 국회 해산이. 네. 근데 추경호가 가장 이제 의심스러운데 추경호조차도 단독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어떤 일군에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저 사진에 포착된 뭐 신동욱이라든지 더 있었을 거라고. 근데 19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건 국힘의원 10몇 명도 동참했다는 얘기인데 18명 동참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갈려 있었던 건데 네. 표면적으로 당대표 한동훈은 개헌 막아라 이거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윤회 하명이 가 있었던 거고 계속된 소통이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그냥 무작정 우리가 추정하는 게 아니라 그간에 추경호가 보인 모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꼴 보기 싫으면 추경호만 불러가지고 밥 먹이고 술 먹이고 한 게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이가 뭔가 용산에 대해서 배치되는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뒤집는 게 항상 추경호였고. 예.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했을 때 추경호는 윤 정부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네. 관료 출신인데 경제부총리를 윤 정부에서 바로 맡았고 끝나고 나서 또 원내대표가 됐고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 말씀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수준이 낮은 얘기긴 합니다만 윤이 검찰에 있을 때부터 학벌을 되게 따지거든요. 올해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근데 추경호가 고대 경영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TK라는 이유만으로 윤의 신뢰를 산 것 같아. 여기는 믿을 만하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니까 시키는 대로 하더라. 그다음에 신동욱이라는 사람은 족보에 TV조선 앵커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이 맞았을 수 있고 이게 참 불행한 일이긴 한데 이분들이 의심을 받아도 충분할 만한 행동을 그 전에 해왔고 그 간에 출세해가는 과정에서 윤과의 관계가 남다를 났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들이 분명히 해명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해명할 일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수사 돼요.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예. 그리고 개헌 당일에 최강욱 의원 눈에 들어왔던 게 윤석열이가 이발을 하고 나왔고 추경호도 개헌 당일에 이발을 했고